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려고 했는데 별것도 없네요. 그냥 다 파란색의 물결입니다. 조정이 드디어 시작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아니, 미국 지수가 다 내렸는데 왜 공포지수는 올랐을까요? 이 시계가 좀 마탱이가 간 게 아닐까요? 공포지수 69로 높아졌지만 70을 돌파하지 못했기에 저는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국 증시가 내렸는데 공포지수가 오히려 올라간 이유는 러셀이나 중소형주 중심으로 괜찮은 상승이 나와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계획대로 공포지수가 70을 돌파할 경우, 오늘 밤이라도 돌파할 경우 또 분할 매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비중 10%를 매도한 거죠. 공포지수 70, 100만원 매도. 이 금액은 제 시드의 금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드 10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매도하라는 거죠. 비중 10%죠. 100만원이니까. 공포지수가 오늘 밤 70을 넘으면 저는 비중 10%를 매도하겠습니다. 푸드앤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공포지수도 올라갔으니까 푸드앤콜 옵션도 0.75로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수가 내려갔는데 푸드앤콜 옵션마저도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온 거죠. 저는 0.75에서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크게 매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너무 빨리 왔어요. 0.75가. 증시가 내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상황을 봐서 만약에 오늘 증시가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푸드앤콜 옵션은 더 내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비중 10%를 또 일괄로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7시로 넘어가는 현재 나스닥 선물은 굉장히 또 어제처럼 좋지 않은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자정이죠. 자정에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가 발표가 되죠. 이전은 9.553, 예보는 9.30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이 미국 노동부 졸트는 매우 단기간을 집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일시적인 출렁임을 분명히 줄 수는 있으나 이 졸트 발표가 미국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졸트의 지표 집계 자체도 상당히 부정확한 면이 많고 매우 단기간에 대한 집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졸트 결과에 따라서 또 뭐 숏롱으로 단타를 치실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졸트 발표로 증시가 급락한다 라고 했을 때 뭐 또 다 팔고 도망간다,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새벽 5시 장이 거의 끝날 때쯤에 FOMC 위원 보우먼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제가 또 알아본 결과 이 보우먼은 금리 인상을 바라고 있는 매파적인 위원입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애프터장에 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헛소리를 하지 않을까 내심 또 걱정이 되는군요. 제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확실히 RSI 다이버전스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확실히 나왔고요. 이제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논스톱으로 달리려는 차트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등을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볼린저 상단을 찍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또 볼린저 상단은 제가 새로 그어드린 빨간색 선이죠. 장기적인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의 자리가 있었던 매우 중요한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된 이상 오를 거라고는 판단하고 증시도 조정을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기서 또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와주는 흐름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당장 오늘 숏을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또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와서 또 숏을 잡으면요. 이래서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WTI는 일단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소폭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하락 채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만약에 또 며칠 뒤에 WTI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RSI는 최저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RSI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RSI 다이버전스가 국제유가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국제유가가 향후 며칠간 조금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등, 중앙 이평선, 주황색 내려오고 있는 주황색 중앙 이평선까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국제유가가 무한정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젠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알아들으셔야죠. 제 영상을 꾸준히 봤던 분들이라면요. 그럼 테슬라 일봉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단기 하방 지지선을 깨려고 하고 있네요. 여기는 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단기 하방 지지선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이 선을 깬다고 하면은
또 일시적인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테슬라를 사기로 했잖아요. 그럼 또 매수하는 거죠. 당연히 분할 매수로요. 저는 그냥 내심 바라고 있어요. 이 검정색 라인을 깨버리고 급락해라. 더 사준다. 저는 분할 매수기 때문에 전혀 무서울 게 없는 언더독입니다. 깰라면은 깨. 난 더 산다. 테슬라. 너는 장기적으로 왕이 될 상이니까요. 이젠 불즈를 버리고 너를 왕으로 내가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불즈에서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왕의 자리에 등극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매매는 신중하게 본인이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QQQ 차트 1분 보겠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선이 너무 많아졌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선을 좀 지우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새로 그어드린 선은 이 갭을 발생했던 이 갭의 하단과 갭의 상단을 그었습니다. 증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갭은 반드시 메우고 간다. 일단 뭐 내일이나 모레, 뭐 이번 주에 메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나중에 더 오르고 쭉 내려서 메울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갭은 메우고 간다는 설이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오늘 또 급락하여 이 갭 안으로 캔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강한 매물대가 있는 강한 지지선이 된 이 하단 라인에서 하락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단기적인 또 추가 매수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분할 매수입니다. 속슬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속슬은 조금 더 TQQQ보다 더 안 좋은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즈 차트 보겠습니다. 불즈는 이제 왕이 아니라 불즈는 평민입니다. 불즈는 이미 이 갭 안으로 들어온 상태고요. 3배 레버리지 중에서 가장 약한 흐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처럼 증시에 영원한 왕은 없어요. 항상 왕의 자리는 바뀌는 것이고요. 불즈 같은 경우는 이 강한 매물대가 있는 강한 지지선 빨간색 라인을 깨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터치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미 상당한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 빨간 선을 깬다면 전량 익절을 하겠습니다. 이미 불즈를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수량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TQQQ와 속슬의 수량이 많지 불즈는 약간 옵션으로 가져간 종목이어서 그렇게 수량은 많지 않았어요. 다만 단기적인 수익률에서는 속슬과 TQ를 압도했지만요. 어쨌든 불즈는 이 빨간색 라인을 유심히 지지하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불즈는 이제 평민입니다. 그럼 숏의 또 일봉 보조지표 보고 가야겠죠. 제가 뭐라고 했죠? 단기적인 조정의 끝은 내려오고 있는 중앙 이평선의 터치에서 끝난다. 단기적으로 숏을 들어가셨던 분들은 어제 또는 오늘 프리장에서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 차트죠. 그 이후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기까지는 현재 자리까지는 어쨌든 간에 기술적 분석에 의한 반등이었으므로 누구나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터치하는 기술적 반등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또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제 방향을 어디로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평선은 내려오고 있으니 아직은 상방 추세로 차트를 돌렸다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구간은 분명하며 키움 증권의 키움 전사들의 순매수 현황을 보면 이제는 또 숏에 또 몰빵하기 시작하네요. 키움 전사들은 오늘 조정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리고 또 YNN 외산지 잘 모르겠고요. 속술도 있고요. FNGD도 있고요. FNGD는 FNGU의 숏이죠. 이제는 완전 키움 전사들이 숏으로 돌격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마음에 안정감이 오네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키움 전사들의 순매수 현황은 단순히 참고만 할 뿐 이것으로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를 만한 그렇게 신빙성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순매수 상위 이 종목들은 실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장중에는 또 롱이 1등이 될 수도 있고요. 계속 바뀌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코인이 드디어 공포지수가 75가 됐어요. 이 공포지수 75라는 게 진짜 힘든 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9시에 갱신되는 공포지수 기준으로 75가 드디어 됐죠. 제가 뭐라고 했죠? 저는 75부터 코인을 내던지기 시작할 거라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50%씩 시장가로 매도 때렸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이 코인의 공포지수를 확인하자마자 그냥 다 던져버렸습니다. 다 던진 거 아니고요. 50%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일봉을 보면은 제가 단기적인 고점에 관해서 항상 언급하는 거죠. 이 파란색 선, 위에 파란색 선,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닿지도 않은 채로 일봉이 시작했어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을 닿지도 않은 상태로 넘어가는 캔들은 굉장히 희박한 거죠. 약 5%의 확률입니다. 아무리 급등을 하더라도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캔들이 움직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캔들이 주가가 다니는 길입니다. 다니는 길을 벗어났잖아요. 이것도 제가 확인하고 50%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초단기적인 고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도 비트코인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조정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거의 닿을랑말랑까지도 조정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다시 볼린저 밴드를 터치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또 갈 길 가는 거죠. 그것이 상방인지 하방인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에 의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닿지도 않는 일봉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단은 비중의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가라. 이게 저의 방식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닿지도 않고 시작했지만 상당히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더리움은 강하게 들어온 이 검정색 라인, 매물이 강하게 들어온 그리고 강하게 뚫어버린 이 검정색 라인을 항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조정이 와서 여기를 뚫으시 이더리움을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냥 시장가로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여기를 깬다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하락장으로 갈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일단 남은 비중의 50%는 어차피 수익권이니까 홀딩을 하되 이 강한 선을 깨버리는 조정까지 온다면 그냥 미련 없이 다 던지고 나스닥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비중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차트는 예의주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제가 그어드린 이 선은 아주 장기적인 저항선입니다. 역시나 또 여기까지만 맞고 또 떨어지네요. 여러분, 이래서 차트를 아무데나 저항선을 긋고 지지선을 그으면 안 돼요. 확실한 자리에서만 저항선과 지지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이래도 제가 뭐 인간지표입니까? 차트를 13년 동안 봤는데 어쨌든 여기를 뚫어줬으면은 진짜 투더문이었는데 아쉽게도 여기를 뚫어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와버렸네요. 매우 아쉽지만 어쨌든 저는 이러한 구간에서 도지를 샀기 때문에 아직도 큰 수익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또 조정을 한번 맞아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수익 실현해야죠. 도지는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했습니다. 한번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1년 이상을 뚫지 못한 강력한 저항선인데 지금 코인의 불장이니까 한번 기세를 몰아서 확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확 뚫어주면 어떻게 되죠? 아싸 이제 도지가 가는구나.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야 되나요? 아니죠. 분할 매도를 해야죠. 이것이 저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세계가 변하면 여러분도 변해야 한다. 찰리 먼거. 여러분, 나스닥이 약간의 조정기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차트를 깊게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세계가 변하면 무조건 롱 가지야 이런 마인드도 살짝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대응을 하거나 여러분의 마인드도 살짝 변경을 해야 됩니다. 주식에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주식은 항상 양방향이며 끊임없이 자신의 스킬을 연마하고 자신의 뷰도 수정해야 되며 시장에 몸을 맡기되 항상 대응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나스닥이 오늘 큰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 영상을 계속 정주행해왔던 분들이시라면 아직까지는 좀 더 조정을 맞아도 수익권일 겁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